오늘은 그 기자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그 예술가들이 또 우리 박찬호 작가님을 포함해 가지고 예술가들이 기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 전시를 했었죠. 굿바이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박찬호 작가님은 그 풍자, 원래 박찬호 작가님이 무슨 풍자 만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찬호 작가님이 그 기자들 중에 문제 있는 기자들, 본인이 봤을 때 기사가 엉망이고 책임성 없고, 특히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검난이 일어났을 때 그 시점을 해가지고 이 문제 있는 이 기자들을 이제 풍자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딱 얼굴을,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특징을 살려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그 그림이 상당히 보기 예쁘진 않죠. 왜냐면 풍자니까. 풍자라는 건 조롱이죠, 조롱. 풍자라는 건 보통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풍자 그림을 그리지 않죠. 옛날부터. 보통 힘이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 지금 언론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은 권력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이에요.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닐 때는 언론은 권력이 아니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요, 언론은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언론도 당연히 감시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 억울할 수도 있어. 뭔가 나도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비판해? 그러면 그 억울함은 억울한 대로 본인이 변호하면 돼요.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돼. 마치 기자들이 권력 감시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잖아. 정치인들이 기자를 상대로 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냥 항의한 다음에 그 기자 정정해달라 요청한다고요. 그래도 기자 새끼들은 거의 정정 안 하죠. 그럼 기자들도 본인이 만약에 어떤 예술인들한테 이런 풍자를 당했어. 근데 본인은 이렇게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항의하면 돼. 항의하면 된다고. 그런데 제대로 된 항의도 없이, 제대로 된 변명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고소고발 먼저 해버리는 거야. 고소고발. 이런 거 맞습니까? 나 이거 보면서 너무 한심해요. 기자 22명이 굿바이 시즌2에 기어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박찬호 작가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 22명이 박찬호 작가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나도 한심해요.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제도 말했지만 기자들이 헌법 21조 가지고 툭하면 언론의 자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 21조예요. 아니, 헌법 21조를 자기들의 무기로 삼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헌법 21조를 사실은 또 그걸 주장하는 예술인들을 그냥 무조건 고소고발을 남발합니까? 최소한 기자들하고 예술인 간에는 서로 간에 이런 고소고발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입장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고소고발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뭔데 이런 식의 기사를 써, 이런 식의 예술을 해, 할 수 있지만 지들은 서로가, 이쪽은 언론의 자유, 이쪽은 표현의 자유, 이게 마치 제일 위대하고 제일 훌륭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누구의 기사 때문에, 누구의 예술적 표현 때문에 고소한다는 건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코미디야, 코미디. 그래서 지금 22명의 기자들이 박찬호 작가를 고소를 했어요. 원래 박찬호 작가 그림 그린 사람은 한 120명? 네, 120명. 근데 120명 중에서 22명이 고소를 했는데, 기자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박찬호 작가 고소 안 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박찬호 작가가 특징을 잡아 그림을 잘 그린 실력 있는 작가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박찬호 작가가 이렇게 풍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재능 있는 작가가 이게 그린 거 이게 뭐 잘못한 거라고 이거 갖고 소송을 하냐? 난 안 하겠다. 그러는 기자들도 있었어. 대단하죠 그거? 그래서 저는 이 22명 기자가 도대체 어떤 기자가 박찬호 작가를 고소고발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는 박찬호 작가가 그 사람들을 풍자할 때 왜 풍자했는지 잘 몰라. 근데 제 기준으로 그 사람들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풍자 비평 받을만 한가? 받을만하지 않은가? 한번 찾아봤어. 그런데 오늘 소개할 10명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0명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입니다. 유설이 기자. 우선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경향신문 기자들, 박찬호 작가가 비판한 기자들 중에는 사무리에서도 비판한 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특히 경향신문 기자들.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들 제가 비판했다고 해서, 또 이 박찬호 작가가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개쓰레기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또 박찬호 작가가 저하고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류설이 기자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거의. 저는 그래서 류설이 이 기자가 쓴 기사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좋은 기사. 근데 오늘 제가 유설이를 왜 비판을 하느냐? 사실 그런 거 있죠. 본인이 과거에 잘한 게 엄청 많아. 그런데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가지고 해악을 끼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기사를 많이 써. 그러면 뭐 100개 중에서 99개 좋고 하나 엉망이니까 이건 넘어가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류설이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아하지만 저는 대체로 제가 확인한 기사들은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썼다고. 그런데 진짜 악질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악질 기사. 근데 그 악질 기사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고 정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 유설이 기자를 이 악질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박찬호 작가가 유설이 기자를 풍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설이가 어떤 기사를 썼냐? 자, 유설이가 썼던 그 기사를 비판하려면요, 우선 SBS의 이현정 기자의 기사를 봐야 돼요. 이 이현정이라는 기자는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악한 기자예요. 정말 사악한 기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찬호 작가가 이현정 기자도 풍자했는데 이현정 기자는 고소했던 22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아. 본인은 동참 안 했더라고. 근데 이현정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 야,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조국 장관이 2019년 9월 6일 날 청문회를 했죠. 다 아시겠지만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끝날 시점에 저녁에 검찰이 갑자기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해. 갑자기. 그래서 그때 황당했죠. 왜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갑자기 기소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그때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그만둬라, 하지 마라, 그 압박으로 보였거든요.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 당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러갖고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소를 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기소라는 거는 재판하는 거예요. 기소하면 재판하는 거야.
재판하려면 수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수사한 내용은 있었지. 근데 어떻게 기소해갖고 재판까지 넘기는데 그 사람을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그래서 그때 여론이 안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검찰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법무장관 후보자를 무작정 기소 먼저 하냐. 검찰은 그랬죠.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소시효 문제도 계산해 보면은 검찰 말이 꼭 맞지 않습니다. 이날이 진짜 뭐 공소시효 마지막이었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소 먼저 한단 말이야. 압박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 야, 어떻게 한 번 소환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 부인을 기소를 해? 이게 말이 돼? 그렇죠. 여러분, 한동훈 장관 부인 있죠? 그 부인 지금 검찰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소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상상이나 하였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SBS에서 어떤 보도를 하냐? 갑자기 이현정 기자가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갑자기.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왜 악랄하냐면 이런 악랄한 기사 때문에 당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기사 나온 다음에 관련해갖고 다른 언론들에서 이 기사를 엄청 받아쓰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뭐야, 조국 장관 아내가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정건식 교수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억지로 기소했냐 그랬는데 이 기사 나온 다음에 기소한 이유가 있었네. 정건식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그러면 진짜로 정건식 교수가 자기 딸 표창장 만들어주고 그 직인 파일로 이 뭡니까? 표창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줬네. 위조한 거 맞네. 그래, 검찰이 대단하네. 검찰이 무슨 근거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근거가 있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요 기사는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악랄한 기사인지. 전형적인 검찰팔 기사예요. 검찰이 흘린 거 그냥 주워 담아가지고 쓴 기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들은 취재했다고 하는데 무슨 취재야 이게. 저는 제 의심은 이런 게 검언유착이에요. 검언유착. 기사 볼까요? 한번 뭐라고 썼는지?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여러분 기사 내용을 보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를 검찰이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거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취재했더니 정건식 교수가 제출한 그 PC에서 정건식 교수가 파일로 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검찰의 입장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 보세요. 검찰은 하면서 끝나요. 지금 이게 총 9개의 문장인데 9개의 문장 중에서 7개의 문장 주어가 뭡니까? 검찰이에요. 검찰은 9개의 문장 중에서 주어가 검찰이라고요. 이게 검찰발 기사가 아니야? 검찰들이 흘려준 기사가 아니야 이게? 이게 흘려준 기사지? 지금 정건식 교수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 정건식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나왔어. 이거 흘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응? 이런 식으로 SBS가 청문회 중 전격 기소,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그랬다고요. 그럼 정경심 교수가 검찰한테 제출한 PC는 뭐냐? 뭐 CCTV에 다 찍혔지만 정경심 교수가 이 PC 동행대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가져온 PC. 요 PC를 김경록 씨가 그 하드를 이미 제출한 거거든요. 이미 제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 PC에서 진짜 총장 직인이 나왔네? 하면서 이게 한참 시끄러웠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20년 4월 8일 날 정경심 교수 9차 공판. 2020년 4월. 아까 기사는 언제 기사였어요? 2019년 9월이에요. 2019년 9월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게 맞는지 알았어. 아, 정말로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에서 직인이 나왔네? 그렇게 알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욕하고 비판했는데 2020년 4월 몇 개월 지난 겁니까? 7개월. 7개월 지나가지고 정경심 교수 9차 재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검찰이 직접 하는 말이, 검찰이 직접 증인에게 뭐라고 했냐?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그 PC에서 직인 파일 나온 거 없다. 직인 파일 나온 거 없다. 검찰이 직접 말해요. 검찰의 실수? 증인 신문 도중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 없다. 실토. 검찰이 재판하면서 여기서 말해. 그런데 정경심 교수 기사들을 보니까 기사들에서는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나왔다고 하는데 총장 직인 나온 적 없다고 검찰이 인정을 했어요. 나온 적이 없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SBS가 다급하죠. 그래서 5월 달에 2020년 5월 달입니다. 그때 비판이 많았거든요. 야, SBS 너 정경심 교수 기소된 날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기사 내가지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나왔다며. 근데 검찰이 그런 적 없다는데? 그러니까 SBS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옹호하는 기사가 나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PC가 있는데 여러분 우선 동양대 PC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이 컴퓨터가 있고 하드가 있고 나중에 검찰이 동양대 와가지고 그 조교한테 제출받은 이 PC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두 개는 다른 건데 SBS 기사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한 그 PC를 이야기한 거예요. SBS 뭐라고 보도하냐? 정 교수가 은닉하고 있던 그 하드디스크를 김윤호 씨가 이미 제출했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왔대요. 상장 파일이. 아니, 원래 뭐라고 했어? 총장 직인이라며. 지금 여기서 SBS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직인이 아니고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왔어. 이거 하나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법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을 결론을 내렸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 총장 직인이라며. 그런데 여기서는요? 총장 직인이 아니고 상장 파일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보도가 틀린 건 아니고 그냥 표현을 잘못 쓴 거다.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잘못 쓴 거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런데 사흘 뒤 9월 10일 검찰은 동양당 휴게실에서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 확보했고 그 추가 확보한 컴퓨터 안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개소리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완전히 개소리고 헛소리죠. 황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2019년도에 SBS가 보도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이 총장 직인 파일이 업무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를 석연치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5월 달에 보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 총장 직인이 아니고 아들의 동양대 총장 명의상장이 발견됐는데 5일 후에는 정말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다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어. 그러면서 자기들 보도가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황당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총장 직인이 5일 후에 발견할 거를 미리 예견하고 기사를 쓴 거야? 기사를 쓴 겁니까? 우선 사실은 검찰이 9월 10일 날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총장 파일 발견한 것도 이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말이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여기다가 USB 꽂아가지고 지들이 심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변명이 돼? 변명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오보로 끝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9월 7일이면 언제입니까? 조국 장관 청문회 끝나고 부인이 기소되자마자 정말 막 끌어올랐거든. 이 뭐야? 저 새끼들. 조사 한번 안 하고 기소 먼저 해? 이거는 진짜로 이 검찰 이 법무장관 임명 막으려고 무리하게 지금 기소하는 거 아니야? 막 욕을 먹는데 이 기사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야, 조국 집안 문제 있네. 정무심 문제 있네. 기소에 근거가 있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야.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고 그냥 총장 명의 상장. 이게 뭐가 문제야, 이까진 게. 이런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 특히 미디어 오너 같은 거 보면은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보도 논란 100% 정리라고 하면서 SBS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경향신문에 류설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류설이가 자기가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기사를 냈어요. 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과연? 기사를 쓴 거야. 이현정 기자가 SBS에서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검찰이 그냥 불러주는 거 마음대로 써가지고 분위기 바꿨다. 욕 먹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목이 뭐야? 팩트체크.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을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말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SBS가 정교수 측이 이미 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는 정 교수의 표천장 위조 의혹이 짙어진 기계가 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9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직원 박모 씨 증인 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교수 PC에서 총장 직임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오보였고, 검찰이 말하잖아요. 오보였다고. 변호인도 말하잖아요. 오보였다고. 그래서 묻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정건신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 안 된 건가? 근데 유설이 결론은 뭔지 아세요? 공판 당시 검찰이 박 씨에게 보도와 달리 PC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지도 인정을 해. 사실이라고. 사실이면은 발견 안 된 거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옹호하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 교수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총장 직인 파일은 정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가 아니라 SBS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이미 제출받은 PC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요. 아니, 기사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죠.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뭐냐면 SBS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정건신 교수가 이미 제출한 컴퓨터, 나중에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 제출한 거 말고 정건신 교수가 제출한 그 PC에서 총장 직인 발견된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였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정경심 PC가 그냥 PC가 아니고 정경심이 이미 제출한 PC라고 당연히 봐야지. 여기서 발견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발견된 적 있어. 어디서? 두 번째 컴퓨터에서. 아, 두 번째 발견된 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야.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라고요. 아니, 5일 후에 압수수색한 이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 나왔으면은 5일 전에 5일 전에 보도한 그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거야? 5일 전에 이 거짓말로 보도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지금 류설이? 제가 그래서 류설이의 이따위 기사를 가지고 마치 정경심 교수 PC에서 이 총장 직인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기자 카르텔이다. 기자 카르텔. 라고 했어요. 류설이 지금 자기들은 거짓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우리는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어.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건 나온 거잖아. 나온 거 맞잖아. 아유, 씨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 물어봤어? 지금 논점이 그거야? 정경심 교수 PC가 2개라고 하는데 그 2개 중에서 두 번째 PC에서 나왔다는 거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리고 명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모든 논점, 모든 이 비판은 뭐였냐면 첫 번째 PC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PC에 없었는데 SBS 이현정이 여기서 직인 파일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걸로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류설이가 해맑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PC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직인 파일? 결론부터 말하면 나왔습니다. 어디서? 두 번째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요. 논점을 이탈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류설이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뭡니까? 거짓말보다 더 나쁜 말이죠.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 논점을 후려버리잖아. 지금 편들어주는 거야? 저는 이런 기사가 굉장히 악랄한 기사입니다. 악랄한 기사. 굉장히 악랄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교묘하게 제목도 뭐라고 썼어? 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아, 동양대 휴게실에 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맞아. 동양대 휴게실에 있는 그 컴퓨터는요,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였지 이게 정경심 개인 컴퓨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또.
그리고 거기 있는 PC는요, 증거 능력도 없는 PC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SBS 기사를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못하게 해주는 이따위 기사. 이게 맞는 기사예요? 류서리 기자, 이따위 기사 쓰면서 창피하지 않아, 이거? 본인이 엄청나게 무슨, 이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기사 쓰는 거 보면요, 엄청 올바른 기사 많이 써요. 공정하고, 좋은 내용의 기사 많이 쓰는데, 지가 기사 쓰고 있는 내용들과 2020년, 20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시기의 기사가 아니고, 이때는 검찰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막 겁난을 일으키고 막 그때거든요. 아주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이런 기사들 하나하나 때문에 막 분위기가 반전되고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들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기사인 거야. 이런 기사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박찬호 작가가 류서리 기사에 대해서는요, 어떤 내용 때문에 비판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기준으로 류서리는 충분히 예술가한테 비판받고, 이렇게, 풍자 캐리커처로 조롱 당해도 싸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류서리입니다. 경향신문을 대표하는 또 진짜 문제 있는 기자는 류이곤이죠. 유이곤. 전 유이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뭐 이달의 기사상 받고 그랬는데, 여기야말로 대표적인 뭡니까? 검찰한테 단독 받아가지고 검찰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사로 써주는 그냥 검찰의 나팔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경향신문 기사 3명 준비했는데,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까지. 근데 경향신문 이주영하고 그리고 유설이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나쁜 기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류이곤은 아주 악랄하다. 정말 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없는. 그냥 검찰이 흘려주는 거 받아먹고 있는. 이게 기자야? 류이곤 기사는요, 분석할 필요도 없어. 썼던 기사들 그 제목만 봐도 류이곤이요, 단독 기사를 엄청 많이 써. 단독 기사를. 이 시기에 이 검난이 막 황행한 이 시기에 단독 기사 쓴 거 보면은 류이곤이 굉장히 많아요. 단독 기사. 단독 기사 지가 취재한 거야? 기사 읽어보세요. 이거는 취재가 아니고 검찰이 흘려주는 거, 수사 내용인데 흘려주는 거 그냥 다 적은 거예요. 이런 게 기사입니까? 전문가도 생소한 상업포도 논란, 조국충, 지인 추천받아. 단독, 조국 딸, 조국이 맡은 위원회 소속 교수 면접 보고 유엔 인권 인턴했다. 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조국, 논란 악순환 수렁. 제목부터 내용까지가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검찰발 기사만 쓰고 있는 거야. 검찰의 입장만. 부인과 두 자녀까지 투자, 가족펀드 커지는 편법 증여 의혹. 조국장 관련해가지고 가족펀드, 사모펀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지요. 정경심 교수도 조국 장관도 사모펀드로 지금 아무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따위 기사 쓰고 나서 이 기자들 사과합니까? 사과하나요? 기사 내려요? 기사 내리지도 않고요. 사과도 안 해요.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문제가 제일 컸어요? 사모펀드. 표창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모펀드였어. 근데 그거 어디 갔어 지금?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최소한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 조국펀드, 가족펀드라고 하면서 온갖 기사를 다 쓴 사람들, 의혹 제기하고 했던 기자들 사과해요? 반성합니까? 그러면서 특수부에 맡기고 법무부, 사전, 생략, 정광석하, 윤석열.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정광석하. 야, 윤석열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가 얼마나 친검찰인지,
반조국인지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기자야? 임용계약, 1인 펀드 의혹, 검찰, 조국가족 사모펀드에 집중. 이거 다 수사 내용이거든요. 수사 내용을 이렇게 지들이 그냥 막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조국가족은 사기꾼인 것처럼 아예 막 그냥 이미지를 줘버리잖아. 내용 보세요. 내용에 무슨 분석이 있고 뭐 아니야. 그냥 검찰이 흘리는 내용들, 검찰의 입장에서 나온 기사들만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펀드의 투자사,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이게 무슨 소리야? 조국펀드 투자사가 이거 아닙니까? 코랭크 PE 아닙니까? 근데 웃기죠? 코랭크 PE가 국회 민원했다고 쳐. 그게 조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조국하고 이 투자사하고 무슨 관계라고? 마치 이거 보고 있으면 조국이 그 코랭크 PE가 국회 공공 와이파이 입찰을 하는데 마치 조국이 힘쓴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관계가 없거든요. 조국과 관계없이 코랭크 PE가 국회에 민원 넣은 거예요. 근데 굳이 앞에다가 조국펀드 넣는 이유가 뭐야? 예? 이렇게 조국펀드라고 굳이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코랭크 PE의 문제인 거지 조국과 무슨 상관이야? 조국이 이 투자사가 사모펀드 운용사니까 조국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조국 오촌 조카, 조국 가족이 투자한 13억 빼돌린 정황, 조국 펀드 투자받은 회사, 조국 오촌 조카가 투자금 빼돌렸다. 단독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자에서 매달 고문료 받았다. 고문료 받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다 검찰이 흘려준 거죠. 이게 고문료가 아니고 근데 영어 교재 관련해 가지고 무슨 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지들이 막 제대로 취재해 가지고 뭔가를 밝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원하는 단어를 쓰면서 기사를 막 쓰는 거지.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정교수 겨냥 전방위 압수수색, 사모펀드 말맞추기 정황. 그러니까 정교수가 뭐 말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모펀드 직원들과 코랭크 PE. 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받은 업체 대표 압수수색. 응? 그래서 보면은 단독 보도들 보면은 얘네들이 이 누구였어? 유이곤은 그 당시에 진짜 단독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근데 검언유착 보도 나왔잖아요. 나중에 손준성하고 이동재하고 검언유착 보도가 나오고 나서 검언유착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때부터 루이곤이 기사 안 쓰죠. 그때부터 기사가 안 나와 거의. 루이곤 요새 또 기어 나와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얘 진짜 웃긴다니까요. 이동재하고 그 어디였어? 이동재하고 이 손중성 그리고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막 불어졌을 때 손준성이 아니죠. 손준성은 검언유착이 아니고 고발사주고 이동재하고 한동훈 검언유착 관련해가지고 막 문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야 검찰에서 기사 쓰라고 막 이렇게 소스를 주고 그럼 기사 쓰고 그러는 거였어? 그렇게 막 의심이 있고 국민들한테 막 관심이 많을 때 갑자기 루이곤이 그때부터 기사를 안 써.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검찰의 하수인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박찬호 작가가 루이곤을 비판적으로 보고 풍자한 거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본인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거를 고소고발을 해. 용모가 마땅하지. 세 번째,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지금부터는 나머지 8명은 아주 짧게 얘기할 건데, 이주영 기자 같은 경우도 어떤 기사를 썼냐. 나는 이런 기사 참 문제 많은 거예요. 문 대통령 검찰 개혁 과정에 진통으로의 인식, 의도적 방조, 해석도. 난 기자들이 몰라. 이주영 기자는 이런 기사 쓰면서 이 정도가 뭐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기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는 거와 관련된 기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상화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추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는 거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있는 거냐 아니냐. 지금 그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요. 추 장관 결정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추 장관을 앞세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추미애가 윤석열 이젠 징계할 때잖아. 징계하려고 할 때야. 근데 징계 사유를 추 장관이 몇 개 얘기했죠. 중대한 이유가 있어. 중대한 이유들. 근데 그거 가지고 언론들이 이미 결정을 한 거지. 입장을. 뭐라고? 추 장관의 그 징계 결정이 무리래요. 무리수래요. 뭐가 무리수라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뭐가 근거가 있다는 거야? 윤석열이 징계 받는 게 지금 무리수라는 거 아니야.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는 무리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무리수를 대통령이 왜 막지 않았어? 왜 막지 않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막지 않았냐고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실제로 징계 2개월 나왔죠. 사실 징계 2개월은 너무 낮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본안 가갖고 재판할 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 아예 판결 났잖아요. 이거는 징역 2개월이 아니고 더 강한 징계도 내릴 수 있다라고 사실은 판결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사실 2심 그리고 대법까지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한 겁니까? 1심에서 결론 나온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네? 법무부가 재판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이 와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들을 싹 바꿔버렸죠. 바꿔버리고 2심에서 일부러 진 거 아니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 포기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새끼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저것들이 우리는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한 건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주영 같은 사람들 반성합니까? 그때 이렇게 지들이 의도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추장한 결정이 무리수라고 이 무리수를 대통령이 왜 제동 걸지 않았냐고 이따위 기사 쓰는 거 맞아요 이거? 기사를 왜 이렇게 써? 아니 무리수라면 무리수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어. 그냥 무리수래. 저는 당시 검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저는 이 정치 개입을 생각하는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또 당시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징계 같은 거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사실 검찰들 입장만 대변하려고 했던 이 모든 언론들의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 그래서 이주영의 요 기사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작가가 이주영 기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기사로 비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주영. 그리고 다음은 조선일보 이기우. 요 기사는 뭐냐면요. 난 참 이런 식의 기사들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보이는 거는요, 이 기자들이 악질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저는 가장 잘못된 거는요, 기사를 통해 갖고 기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짓거리,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다. 근데 조선일보 기사들이 이런 게 많거든요. 우선 이기우가 쓴 기사 하나 볼게요. 당신은 어떤 내용이냐면,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명 당선했죠. 그래서 1번에 김진애, 2번에 최강욱, 3번에 강민정이 당선이 됐어요. 4번이 누구였습니까? 이희겸이었어요. 4번이 이희겸. 아니, 김희겸이 4번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열린민주당이 원래 한 6명 정도 될 거라고 막 기대했는데 3명밖에 안 되면서 우리가 좀 실망을 했거든요. 실망을 했는데 총선 끝나고 다음날 정말 일부, 지금 말하면 똥파리라고 하죠. 똥파리. 일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막 댓글을 달고 SNS에 글 올리고 한 게 뭐가 있냐면, 김진애 사퇴하라. 김진애 사퇴하면은 김희겸이 될 거 아닙니까? 김희겸한테 양보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이 일부 올라왔어. 일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기우 기자가 그런 일부 올라온 글들을 캡처해갖고 와갖고 이걸 가지고 막 과장을 하는 거야. 김희겸을 국회로, 친문 네티즌, 비례 1번 김진애 사퇴 운동. 기사 한번 볼까요? 열린민주당이 3명 당선됐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친문 네티즌은 16일 오후부터 소셜미디어에 김진애 사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퇴 운동이라는 게 엄청 크지 않았어. 대단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선일보 이기우가 말하는 일부 친문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문골 오소리를 지칭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계절이 바뀌듯이, 또 문골 오소리, 요런 아이디 가진 사람이 김진애는 양심 있으면 사퇴해야지. 김희겸을 국회로 보내서 일시켜야 하지 않겠어? 넌 비례 받잖아. 여러분, 문골 오소리는 제가 방송에서 했지만 얘네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뭐 문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엄청나게 이재명을 비토하고 있는 아주 진짜 지저분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주 지저분한, 일부 정말 몰지각한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한마디 했는데 이걸 가지고 기사화하는 거야. 친문, 아까? 친문 네티즌들. 그런데 이기우가 요 기사를 17일날 썼죠. 그런데 18일날 이 기사를 또 써. 똑같이. 제목을 좀 바꿨어. 친문 네티즌에서 강성 친문으로 제목을 바꾼 다음에 이기우가 다음날 앞에 썼던 내용 있죠. 그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써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거 맞습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무책임하게 지금 뭡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같은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사 내용이 대단한 내용도 아니야.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 정말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네티즌들이 몇 명이 올린 글 가지고 이게 마치 민주당의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분위기 만들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네티즌들이 김진애에 비토하고 있다라고 막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 이게 기사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우선 이게 기사에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기사 그냥 복사해서 저렇게 해갖고 남발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당시에 해석하기를 이건 그냥 열린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기우야 좀 세련되게 하자. 조선일보의 열린민주당 와해 공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열린민주당이 여러분 3년밖에 안 됐지만 언론들에서 열린민주당을 공격 엄청 했거든요. 엄청 할 때야. 그래서 열린민주당 3년 당선됐는데 당선된 거 가지고 또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도록 지금 막 이렇게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다 비판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기사를 쓸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근거 아까 문골 오소리 뭐 그런 네티즌들이 쓴 글 하나하나가 이게 기사를 쓸 정도로 뭐 대단한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기사죠. 쓰레기 같은 기사. 얘가 지금 어떤 기사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런 건 정말 기사같이 된 기사였다. 좀 생각이 들어요. 이기우. 또 누가 있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구단비 기자. 제가 구단비는 사진을 안 구해온 게 보통 이 신문사에서 검색을 하면 그 기자 얼굴이 같이 뜨거든요. 근데 구단비는 자기 얼굴을 공개를 안 해놨어.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근데 보면은 구단비가 쓴 이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악랄한 기사예요. 악랄한 기사. 우선 기사 내용 자체가 악랄하진 않아요. 근데 제목이 진짜 악랄하죠. 이게 뭐냐면 조국 아파트 논란에 조은희 장관 전화에 흔들리는 서초구 아니다. 조국 장관이 요 기사를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서 마치 제가 전화한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악의적 제목 뽑기라고 딱 비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용 모르죠? 기사 내용 아무것도 모른 채 한번 제목 보고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조국 아파트 논란에 조은희 장관 전화에 흔들리는 서초구 아니야! 라는 제목을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이 제목을 보고? 제목 보고 뭐가 떠올라? 마치 조국 장관이 조은희 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조은희가 나는 장관 말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마치 조국 장관의 전화를 조국 장관이 조은희한테 한 전화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요? 황당한 제목이에요. 황당한 제목.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20년 5월 달에 기사가 났죠. 조국 아파트 방배 3익. 조국 장관이 살고 있는 방배 3익. 지금 방배 3익 아파트에 조국 장관이 살고 있어요. 이게 벌써 30년 넘은 집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랜드마크급으로 재건축된대요. 재건축. 야, 이 기사도 악랄한 기사예요. 악랄한 기사. 이거는 김진수 기사라는 쓴 새끼인데 이 새끼도 나쁜 놈이에요. 박찬호 작가가 이 김진수도 얼굴을 그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왜 악랄한 제목이냐면 이거 지금 방배 3익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보면은 맨 앞에는 그냥 조국 이름 한번 나오지만 이건 조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사야. 다만 조국 장관이 살고 있는 그 방배 3익 포함해가지고 거기가 재개발된다. 재개발 기사에 재개발 기사. 그런데 이거를 굳이 조국 아파트라고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넣을 필요가 있어? 서초구 방배동 방배 3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조국이 구입했고 조국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은 전혀 정치적인 게 아니야. 그냥 여기가 어떻게 재개발되는지 그 내용을 쭉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국이 왜 들어가?
왜 들어가죠? 2020년이야. 이거 뭐냐면 그냥 기사에서 사람들이 클릭 주도하려고 억지로 조국 이름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냥. 조국이 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되라고 조국이 여기에 무슨 외압을 행사한 겁니까? 압력을 행사한 거야? 그게 아닌 이상 조국이 왜 들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조국하고는. 근데 이따위 기사가 나오면서 마치 조국 장관이 방배삼익 아파트 여기가 재개발되는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런 느낌 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의심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아주 악랄한 기사야. 악랄한 기사. 아주 악랄한 기사. 조국 이름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야 무슨 제목에 조국을 왜 넣었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요. 황당한 게 이 김웅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 야, 황당한 글을 써요. 황당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 새끼가 송파갑이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송파갑에 있는 거 맞죠? 예. 그 아파트의 그 내부 사진을 찍고 글을 썼는데 글을 뭐라고 썼냐? 이번 호우로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정전이다. 이번에 이 아파트에서 대규모 정전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재건축이 집값 올렸나?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 재건축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렇게 지금 헐었는데 왜 재건축 못하게 다 막아놨냐 비판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 교수는 뭔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거 황당한 거죠. 이 새끼가 지역구로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해야 될 만큼 지금 너무 노후돼가지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해야 된다.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라. 라고 말하면 되는 문제야.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재건축이 적폐야? 그러면 조국은 뭐야? 갑자기 조국이 왜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5월달 기사인데 난데없이 3개월 후에 이 김웅 새끼가 재건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난데없이 조국이 적폐냐? 재건축이 적폐면은 조국이 적폐야? 하고 갑자기 조국을 막 끌어들여.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은요 이 당시에 거의 뭐예요? 동네북이야 동네북. 동네북. 조국 장관과 아무 관계가 없어. 조국의 무슨 권력을 이용해갖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올 만해. 근데 씨발 내가 살고 있는 집 30년 넘었어. 거기가 재건축이 지금 된다고 재건축 하기로 선정이 됐어. 그래도 조국 이름 들먹이면서 지랄을 하고 조국과 아무 관계없는 송파갑에 있는 아파트가 정정이 됐어. 낡은 게.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여기 낡았는데 재건축을 못하게 해. 그러면서 조국은 뭐야? 씨발 무슨 입만 열면 조국이야.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조국이 자기 아파트 재건축 통과시키려고 외압 행사한 거 아니야? 재건축 같은 거는 사실 서초구청장의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서초구청장이 조국 장관 때문에 뭐 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막 나오니까 그 당시 서초구청장 조은희가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만약에 조국이 외압을 행사했으면 외압 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 외압을 받아가지고 인허가 해준 게 누구야? 조은희거든. 조은희.
조은이. 조은이. 인허가가 아니라 그 시행 그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사업 시행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은이가 열받은 거야. 김웅이 공격한 거는 단순히 조국이 아니고 서초구청장인 자기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조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얘기한 거야.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단체가 아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액션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기사는요, 구단비 기사의 요 기사는 조국 장관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김웅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조 장관은 조은희 장관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어.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제목을 봐요. 아주 전형적인 제목 장사지. 조국 아파트 논란에 조은희 장관 전화에 흔들리는 서초구 아니냐? 이런 식의 제목이 맞습니까? 응? 몰라, 기자들은 제목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사 이름으로 제목 나가고 기사 나가는 거니까 기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인가 언론사들, 유튜버도 아니고 기사를요, 정말 본문 내용과 관계도 없이 본문 내용만 따지면은 조국은 이 재개발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야 되는데 오히려 제목을 보면 조국이 정말 장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나? 그런 의심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이런 기사 문제 많은 거죠. 근데 구단비가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써. 난 이 구단비 기자는 요 기사도 문제지만 이건 정말 저질 기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목. 강경화 말이 맞았나? 못 말릴 남편. 아버지 장례식 불참. 이게 뭐야? 구단비 기자.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강경화 장관 남편이 누굽니까? 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근데 이일병 교수가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수 은퇴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지.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할 때 이 국회의원들이 강경화 장관한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남편이 외국 나가는 거 이거 괜찮은 거냐 막 따지고 그랬어. 그때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남편을 못 말린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이 질의하던 의원들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어떡할 거야, 남편이 가는 거를.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갔다고요. 이거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와 그 시기에 이일병 교수의 아버지죠. 강경화 장관의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간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불참했다는 거죠. 불참했어. 미국에 있으니까 못 온 거지. 그리고 오더라도 못 들어오죠. 왜냐면 코로나니까 또 격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와도 참석을 못 해. 그런데 밑에 기사 보세요. 고인의 아들이자 남편인 이일병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입 등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장해 장례식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기사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기사가 돼야 돼요? 이게 왜 기사가 돼야 돼? 이거는 그냥 이 집안의 가정사예요. 가정사. 이거는 마치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 강경화 남편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 코로나 시기였는데 외국에 나갔고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외국 출장을 막 나갔고 더군다나 거기서 요트 구입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어. 아우, 정말 이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막 그러면서 이거 욕하라고 쓴 기사야. 선동성 기사. 이게 선동이 아니야? 이게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일병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인도 아니잖아. 그냥 강경화라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일 뿐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 근데 그게 왜?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국민들이 왜 알아야 돼? 이런 기사가 왜 나와야 돼?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사도 아니에요. 아니, 기사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기사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얘기하는데 이런 걸 국민들이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이런 건 거의 연예인들 가십 기사 있잖아요. 황색 저널리즘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기사인 거야. 이 기사 왜 쓴 겁니까? 나 기사한테 묻고 싶어. 이 기사 왜 쓴 거예요? 묻고 싶어. 이 기사 막 보면요. 목적은 하나예요. 강경한 남편 이일병 교수를 욕해라. 비난해라. 그거 하려고 쓴 기사 아니야? 이게 무슨 기사야. 선동이지. 난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 규단비의 이 기사는요. 진짜 악랄한 기사예요. 악랄한 기사. 전 정말 아주 너무너무나도 이 악랄한 기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구단비가 또 쓴 기사 중에 기가 막힌 기사가 있어요. 난 이거 보면 기사도 아닌 것 같아. 뭐냐? 정말 황당한 거. 얘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그 남편 강경화당한 남편 이일병 교수가 외국 나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거 아닙니까? 사람들 욕먹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확산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 코로나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종교가 있죠. 어디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 엄청나게 날 때 그거 확산하는데 신천지 교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분노했어. 특히 대구 문제. 이거 다 잊으면 안 됩니다. 대구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나와갖고 사과했죠. 사과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당시. 그런데 머니투데이에서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사과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진짜 황당해요. 진짜 황당해. 유난히 큰 이만희 눈동자, 관상가, 신기가 강하다는 뜻. 야,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기사가 왜 나와? 기사를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만희 눈동자가 연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고 있대요. 그러면서 89세인 그의 눈이 일반적인 눈에 비해 눈동자가 크고 유난히 까매 눈에 띈대. 관상가가 본 이만희의 눈은 어떨까? 대통령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규문 철학박사에게 자문을 구했대. 그러면서 조규문이 뭐라고 하냐? 관상학에 따르면 유난히 돋보였던 이 총회장의 눈동자는 이른바 신기가 강하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을 36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동자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기가 많으며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도대체 구단비는 이 기사 왜 쓴 겁니까? 이 기사 왜 쓴 거냐면 이만희는 신기가 가득하다. 그거 광고하려고 쓴 거야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강경화 장관 남편은 사실은 불법도 아니에요. 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갖고 외국에 출장을 간 건데 출장 갔는데 뭐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다느니 아버지 장례식 안 나왔다느니 비판을 하고 난리를 쳤으면서 물론 시기적으로는 뭐 이게 2020년 3월이고 이거는 2020년 10월이에요. 이게 더 뒤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 진짜로 코로나 확산과 관계 있는 이 신천지 집단의 수계가 나와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
말실수 같은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이상한 거. 근데 분위기가 이거는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 이만희 교주님은 신기가 강해요. 그렇게 홍보해주고 있어 오히려. 이런 기사 맞습니까 이게?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머니투데이가 이따위 기사 쓰는 곳입니까? 저는 그래서 박찬호 작가가 구단비 같은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 그림 그리는 거는 너무 마땅하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진짜. 무슨 이런 기사를 써. 어이가 없지 어이가. 그래서 지금까지 류설이 또 류이곤 이주영 그리고 구단비 이주영 이기우 구단비는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구단비까지 5명을 소개했고요. 5명이 더 남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지금 밖에 사실은 손님들이 와 계셔가지고 그 손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손님들 접대를 해야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5명으로 끝내야겠네요. 그 5명은 내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베스트 10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5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박찬호 작가를 고소 고발한 이 베스트 악날 기사 쓴 10인 오늘은 5명을 소개했고요. 내일 나머지 5명 또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